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363회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 프랑스 여자 월드컵이 바로 내일 시작됩니다. 이 조별리그 상대가요, 프랑스,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죽음의 조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다 첫 상대가 바로 우승을 바라보는 개최국 프랑스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프랑스는 강팀이 맞고요. 프랑스 입장에서 프랑스의 사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프랑스가 여태까지 이제 특히 이제 2000년대 한 후반 이후에 들어서서 클럽 여자 축구에서는 프랑스가 거의 최고봉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여자 클럽에서 가장 강했던 리그가 보면은 독일 리그 같은 데를 들 수가 있는데 볼프스부르크 같은 팀이 아주 상당히 명문이거든요. 프랑크푸르트도 그랬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리옹과 파리 생제르맹이 막 세계적인 선수들을 막 영입해서 갈락티코 비슷하게 만들더니 네. 여자 클럽 축구에서는 프랑스가 지금 뭐 모든 리그를 통틀어서 거의 최고봉인데 그거에 비하면 국가대표 성적이 좀 기대에 못 미쳐요. 프랑스가 사실은. 사실 뭐 4년 전 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프랑스가 우승 후보 대열에는 이미 이제 들기 시작을 했었는데 원래 2000년대 한 초중반까지만 해도 프랑스는 우승 후보권은 아니었거든요. 네. 한 8강이나 뭐 한 16강 정도는 됐어도 그런데 점점 이제 클럽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2010년대가 넘어서부터는 프랑스도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이고 멤버 좋다 이런 소리는 거의 이제 매번 듣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항상 이 대회에 나오면 뭔가 한 3% 부족한 모습이 항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선수들이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좋은 경기력이 실제로는 나오지 않았다든지 아니면은 멤버는 정말 화려하고 기량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정신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팀에 비해서 부족해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유독 골이 좀 잘 안 터지는 경기도 있었고요. 프랑스가. 그러니까 멤버에 비해서는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여태까지 국가대표팀의 성적으로는 좀 기대치 이하예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개최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엄청 호화 멤버거든요. 네. 그럼 뭐 프랑스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는 남자도 이제 월드컵 우승하잖아요. 그 남자 월드컵 우승했을 때 요번에는 이제 여자도 이제는 우리가 할 차례가 됐어. 미국, 독일, 뭐 일본, 이번에는 우리가 할 거야. 라는 의지가 프랑스가 이번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개최국 개막전을 지금 우리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남자 대표팀으로 아마 표현을 해주는 게 팬들이 조금 쉽게 이해할 거예요. 그렇죠. 98년 프랑스 월드컵에 프랑스 대표팀 정도의 전력이 지금 프랑스 여자 대표팀으로 들어가 있고 그때 참가하는 우리나라 대표팀 정도 수준이 지금 현재 한국 여자 대표팀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마음을 차라리 비우고 편하게 하겠다. 프랑스라고 생각 안 하고 그쵸. 그냥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말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프랑스는 멤버상으로도 뭐 완전 초호화 스쿼드예요. 여자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리옹 선수들. 또 거의 뭐 우승권에 근접할 수 있는 전력이지만 첼시에게 발목을 잡혔던 8강팀 파리 생제르맹. 그 밖에 뭐 몽펠리에를 비롯해서 프랑스의 상당히 강한 팀들이 주축이 된 호화 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뭐 아이슬란드하고도 우리나라에서 평가전 가졌지만 그 당시에도 원투펀치에서 얘기했죠. 개인 능력, 파워, 뭐 기술적인 역량 모든 부분이 우리가 좀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윤도현 감독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죽음의 조에서는 지금 20세 월드컵은 그걸 잘하고 있잖아요. 전략적인 승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전략적인 승부하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정말 모든 기량을 다 보여주고 그게 결과적으로 안 되면 우리의 여자 축구 저변은 그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서 프랑스를 한번 이겨봐 이렇게 주문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무리한 요구가 될 수는 있죠. 그만큼 프랑스는 상당히 벅찬 상대입니다. 네. 먼저 그렇게 서두에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장 의원님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일단 뭐 두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스웨덴과의 평가전에서 윤덕여 감독도 이게 원투펀치에서 저도 했던 말이긴 한데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 조금 더 이제 전술적 약간의 변경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대표팀은 아이슬란드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지속적으로 4-1-4-1 그렇죠. 공격 시에는 4-3-3에 가까운 이제 그런 전형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그때 제가 원투펀치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조소연 선수 한 명에게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의존하는 것은 힘들죠. 예, 프랑스나 노르웨이나 뭐 이 정도 강팀과의 대결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될 것이고 또 조소연 선수가 사실 공격적으로도 전진이라든가 침투 플레이에 능한 선수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조소연 선수의 공격적인 역량도 우리가 활용하기가 좀 어려워진다. 그래서 오히려 조소연 선수 옆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하나 더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영주 선수가 네. 그렇죠. 최근에 스웨덴과의 가장 최근 평가전을 보면 4-1-4-1이 아니라 4-2-3-1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소연 선수 옆에 수비를 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한 명 더 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덕여 감독의 이 변화가 굉장히 합리적이다. 일단은.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우리는 최소한 2명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약간 희망사항인데 물론 프랑스는 또 비슷한 기량의 또 호화 멤버이기 때문에 멤버가 좀 바뀔 수는 있는데 제가 대충 이제 프랑스가 베스트 11 나올 선수들을 그려보니까 리용 선수가 이제 골키퍼부터 출발해서 한 7명 정도가 리용 선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리용은 가장 최근까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했던 팀이에요. 그래서 바라건대는 리용 선수들이 조금 피곤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한일 월드컵 왔을 때 그때 그 프랑스는 못했잖아요. 굉장히 못했는데 가장 중요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프랑스 선수들이 사실은 경기를 좀 그 직전까지 많이 치르고 와서 좀 피곤한 선수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런 원인이 분명히 있었는데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가장 최근까지 치르고서 이제 월드컵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리용 선수들이 조금 피곤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우리가 결국은 이제 프랑스를 상대로는 매우 극단적인 어떤 실리적인 컨셉의 경기를 펼치다가 프랑스의 체력이 조금 떨어질 때쯤 돼서 우리가 상대의 이제 뒷공간을 스피드로 공략하는 뭔가 이제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는 없는 경기예요. 이 경기는. 워낙에 기본적으로 멤버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희망사항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프랑스의 여태까지 아까 제가 프랑스 여자 축구가 좀 실패했던 역사를 제가 개괄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한 번쯤 더 일어났으면 한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프랑스가 이번에 이제 부분적인 세대 교체를 감행을 했는데 원래 이제 프랑스의 에이스 미드필더가 예전에는 2명 있었어요. 루이사 네시브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는 아름다운 여자 지단 뭐 이제 그 미모로서도 또 각광을 받았던 선수 네시브 선수가 있었고 그리고 네시브 선수보다도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더 컸던 미드필더 중에 까미유 아빌리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네. 요 두 선수는 이제 선수 생활을 다 끝냈어요. 아예 선수가 아니에요. 지금 은퇴를 했고 그리고 이제 공격 자원 중에서 마리로르 델리라는 델리 선수가 있었고 엘로디 토미스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요 두 선수는 아직 선수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대표팀에서 이제 안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대 교체를 좀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왜 프랑스가 이제 이런 세대 교체를 또 베테랑 노장 공격수들을 좀 제외하기 시작했냐면 막상 중요한 토너먼트 가서 골 결정력이 프랑스가 생각한 것만큼 발휘가 안 된 경기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물론 이제 말씀드렸던 토미스라든가 델리 선수는 제외가 되고 카스카리노라든가 디안이라든가 고뱅이라든가 이제 이런 선수들이 공격진에 이제 포함이 될 텐데 물론 이제 유명한 유제니 르소메 선수는 여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가에탄 티니라든가 르소메 선수는 베테랑이지만은 나오겠죠. 그런데 이 선수들과 더불어서 약간 이제 세대 교체된 자원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언니들처럼 중요한 고비에서 결정력이 좀 덜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바람이? 좀 가져봐요. 가져보고 이 프랑스 여자 축구를 이야기할 때 이제 공격진의 골 결정력 부족을 해외에서는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리옹이 아주 호화 멤버거든요. 네. 리옹의 이 멤버는 제 생각에는 레알 마드리드 더하기 바르셀로나예요. 남자 축구로 따지면. 그러니까 레알 하나로도 안 되고 바르셀로나 하나로도 안 되고 두 팀을 합쳐 놓으면은 요 팀 정도 돼요. 여자에서. 그 정도로 리옹이 멤버가 좋은데 막강하네요. 그런데 리옹의 공격진을 보시면은요. 그 이번에 이제 젠더 갈등 문제로 인해서 불참하게 된 그 아다 헤게베리 선수, 여자 발롱도르 선수가 있는데 노르웨이 이 선수가 있고 또 네덜란드 공격수도 있고 그리고 플레이메이커 가장 중요한 선수는 이번 이제 독일의 이제 플레이메이커인 제니퍼 마로산 선수거든요. 그래서 리옹 멤버를 보면은 헤게베리라든가 마로산이라든가 외국인들이 공격에 차지하는 비중이 좀 커요. 네. 그러니까 리옹이 전체적으로는 호화 멤버긴 한데 프랑스 선수들만 딱 꼬집어 봤을 때는 외국인 공격 자원보다 약간 떨어져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이제 프랑스 팀의 골 결정력 부족을 얘기할 때 그 문제를 언급하는 평론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옹이나 파리 생제르맹이 멤버가 좋지만 막상 보면 또 에이스
공격수나 외국인 선수들. 에이스 플레이메이커는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국 멤버는 예, 없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프랑스의 그 장신 수비수 웬디 르나르 선수는 발이 아주 빠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공간의 예, 순발력이 예. 좀 느리죠. 그래서 프랑스 선수들이 리옹 선수들 중심으로 그 한 7명이 들어왔을 때 약간 후반에 지치고 거기서 우리가 체력전과 스피드로 프랑스 센터백을 공략을 해서 뭔가 하나 정도 넣고 여기에는 희망사항이 지금 여러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지는 모르죠. 네, 그렇다면 프랑스에 맞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한 의원님 얘기했다시피요. 지금 경기를 보면 최전방에는 원톱은 정해져 있어요. 몽펠리에 고뱅 선수가 거의 원톱 낙점입니다. 네. 4-2-3-1 쓰는 팀이니까 이 팀은 원톱인데. 근데 왼쪽 이제 윙포워드는 진짜 베테랑, 엄청난 베테랑이 르소모 선수가 보르도에 요즘에 아주 잘하고 있는 아주 돌파력도 좋고 또 득점력 갖추고 있는 이 아세이 선수와 이제는 약간의 왼쪽 윙포워드에서 경쟁 체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르소모 선수가 물론 주전으로 나올 확률이 높지만 역시 전성기에 비하면 르소모 선수도 조금 떨어져 있고요. 근데 그리고 르소모 선수는 제가 오래 봤지만 나이가 들어도 무서워요. 무섭죠 물론. 그건 워낙 슈팅력이 미아햄 워낙 선수가 뒤에서부터- 나이 들어도 무서운 거나 똑같아요. 그렇죠. 예. 뒤에서부터 들어오는 슈팅력이나 여러 가지 노련미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무섭지만 그 정도로 초호화 군단이 지금 경쟁 체제에 있어요. 이선 같은 경우가 워낙 그렇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는 티에니 선수가 있고 또 게요로 선수라고 파리 상제르맹의 이 선수가 또 공격형 미드필더로 같이 경쟁 체제인데 역시 여기도 경쟁 체제고 오른쪽도 디아니 선수 파리 상제르맹의 디아니가 있고 리옹의 카스카리노가 있거든요. 근데 막상 보면 고벤 같은 선수가 확실하게 그렇게 전문 스트라이커스로 막 넣어주느냐 또 그런 유형은 약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고벤 선수가 득점력이 있지만 우리가 제가 보면 요 이선 라인들이 우리가 수비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한의원도 얘기했지만 후반까지 지금 20세 이하 정정용 홍호가 인내심을 갖고 버티듯이 네. 우리는 염인지 또 이미나 이런 선수들을 조금 아껴둘 필요가 있어요. 이 선수들을 조커로 조금 놓고 오히려 우리 약간 힘이 좋은 윙포드들 있죠. 뭐 이금민 이런 선수들 돌파력도 있지만 그래도 힘도 좀 있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도 놓고 수비를 시켜야 된다. 일단은 네. 공격진에도 정설빈 뭐 이런 선수들 힘이 있는 선수들로 하여금 일단 수비 가담을 많이 해서 상대가 워낙 기술들이 좋고 파워가 있고 제공권도 있고 다 힘들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선 공격진들 또 측면 수비의 공격 가담을 전반에 버텨야 된다. 버티면 거기에 이제 간헐적으로 지소영 같은 선수가 꼭점이 돼서 역습 나갈 때 뭐 정설빈 선수가 받쳐주면 리턴 주면 이금민이 막 뛰어가고 또 우리 오른쪽 윙어가 누구 나올지 모르겠지만 같이 좀 기동력이나 컨디션이 좋은 윙어들이 역습을 하면서 한두 번, 뭐 두세 번 정도 찬스를 만들고. 근데 이제 과연 윤덕여 감독이 사실 그런 전략적인 축구를 사실 많이 해보진 못했어요. 네. 과연 이 프랑스전을 맞아서 어떤 진짜 컨셉을 갖고 경기에 임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20세 이하 월드컵 정정용 감독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전에는 사실 그렇게 3백 중심의 수비 후 역습을 취하는 그런 운영들을 많이 못 해보다가 이번에 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잖아요. 그것도 메이저 대회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윤덕여 감독도 어쨌든 우리는 그냥 뭐 정상적인 운영을 해서는 제가 보면 상당히 이건 버거운 팀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승부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한번 승점을 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목표는 토너먼트 진출이기 때문에 2차전 나이지리아전은 승부를 봐야 돼요. 네네. 노르웨이는 프랑스보다는 전력이 좀 떨어지니까 물론 강팀입니다. 노르웨이도. 하지만 프랑스전에서는 어떻게든 똑같습니다. 정준영호처럼 포르투갈 만났을 때처럼 어떻게든 승점을 쌓기 위한 전략적인 승부를 하면 승점을 못 딸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확률이 분명히 승점을 딸 확률도 존재하긴 합니다만 쉽진 않죠. 진짜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20세 월드컵 남자 팀이 포르투갈에게 승점을 쌓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네. 이 프랑스는. 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힘든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 선전해 주길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첫 번째 목표는 어떻게 보면은 2회 연속 16강 진출이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프랑스, 나이지리아, 노르웨이를 이제 순서대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실리적으로 16강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어떤 결과가 좀 나와야 될까요? 프랑스에게 물론 뭐 승리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설사 패하더라도 많은 골을 허용하면 안 된다. 네. 그것은 이제 이번에 20세 월드컵에서도 팬 여러분들께서 다 보셨지만 우리는 물론 2등을 해서 이제 깔끔하게 올라갔어요, 사실.
3등 했던 포르투갈이 오히려 다른 조 3위들보다 그렇죠. 못해서 집에 일찍 갔는데 그 와일드카드 경쟁으로 우리 여자 대표팀이 가지 말란 법은 없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그게 또 우리에게는 16강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다른 조 3위들과의 경쟁까지 고려했을 때는 프랑스전에서 설사 질 때 지더라도 골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야만이 다른 조 3위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장 의원님도 강조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그래도 윤덕여 감독이 그 스웨덴과의 평가전 보면은 이금민, 강유미, 선수. 정설빈 이 선수들을 이제 기용을 하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민지 선수와 이민아 선수를 오히려 벤치에 놔뒀어요. 근데 저는 이 윤덕여 감독의 최근 스웨덴전에서의 이 기용이 이게 사실 윤덕여 감독이 지금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네. 특히 프랑스 같은 이제 뭐 노르웨이전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가 노르웨이를 반드시 정말 꺾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프랑스전을 딱 생각했을 때는 스웨덴전에 썼던 비교적 스피드가 있고 힘이 있는 그런 라인업 위주로 일단은 버티려고 할 것 같다. 그래서 장 의원님 말씀의 그 컨셉을 윤덕여 감독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 식의 최선의 경기로서 프랑스전을 최선으로 막아낸 다음에 저는 제 생각에는 뭐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얘기는 여기서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나이지리아전은 약간 두 팀의 그 장단점을 봤을 때는 난타전 가능성이 있어요. 골 많이 나올 나이지리아전은.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아주 노장 베테랑 수비수가 있거든요. 오노메 에비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조금 나이가 좀 많아요. 나이가 좀 많아서 그렇게 발이 빠르진 않고 전체적으로 나이지리아는 제 생각에는 강점이 앞쪽에 있는 한 서너 명 정도의 선수들에게 몰려 있어요. 지금 그 유럽에서 굉장히 뜨거운 거의 아프리카 뭐 최고 선수 소리를 듣고 있는 아시사트 오쇼알라 선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준우승했던 바르셀로나가 뭐 리옹에게 크게 지긴 했는데 바르셀로나의 한 골을 이 오쇼알라 선수가 리옹에게 터뜨렸었고 이 오쇼알라 선수가 보통 오른쪽 측면으로 가고 그 앞선에 공격수로 오파라노지 선수와 오르데가 선수가 나오는데 이 오파라노지 선수는 이제 침착한 마무리 능력이 좋고 네. 오르데가 선수는 비교적 폭넓게 처진 스트라이커처럼 활동폭을 가져가면서 창조적으로 오파라노지 선수를 좀 도와주는 역할이 오르데가 선수인데 여기에 이제 나머지 한 자리가 이 공격진 가운데 오코비 선수 아니면 아지바데라는 선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지바데 선수는 좀 젊은 선수거든요. 근데 이 아지바데 선수가 지금 현재는 오쇼알라 선수가 좀 더 에이스지만 아지바데 선수가 앞으로는 여자 축구계에서 조금 주목을 해볼 만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지리아 좀 비교적 어린 선수인데 발재간이 굉장히 좋아요. 네네. 마치 그 프리스타일 축구를 잘하는 선수처럼 발재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는 제 생각에는 공격 쪽에 강점이 있고 수비 쪽은 제가 봤을 때 그닥 아주 상급은 아니에요. 이제 프랑스와 노르웨이와 이 두 한국 나이지리아가 같은 조라는 걸 고려해 보면 나이지리아와 대한민국전은 이거는 무조건 서로 공격한다. 그리고 나이지리아 자체도 공격이 강하고 수비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뚫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난타전을 해서 결국은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이건 공격력으로 이겨야 되는 경기고 노르웨이 경기는 프랑스보다는 버틸만 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현재 여자 발롱도르 세계 최고의 공격수고 세계에서 몸값도 가장 비싼 저 아다 헤게베리 선수가 결국은 자기가 불참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축구협회가 계속 협상은 했는데 결국은 안 나오기로 해서 에이스가 빠져버렸거든요. 노르웨이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로브센이라는 또 아주 오랜 기간 노르웨이의 골잡이 역할을 했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전력이 강하긴 해요. 노르웨이도. 그러나 헬로브센 선수는 제가 옛날부터 봤지만 헤게베리 선수만큼 다재다능하진 않아요. 네. 골 넣는 플레이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선수고 헤게베리 선수는 정말 뭐든지 잘해요. 그래서 일단 헤게베리 선수 빠졌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창끝은 조금 약해진 게 맞고요. 그리고 이게 지소연 선수가 아주 우리의 최고의 정보통인데 사실 이번 월드컵에서 왜냐하면 파리 생제르맹에도 붙어봤고 리옹하고도 붙어봤고 그리고 노르웨이의 주전 센터백 듀오가 소속이 다 첼시입니다. 네. 이게 마리아 정보. 토리스 도티르 선수가 있고 마렌 미엘데 선수가 있는데 이 두 선수가 모두 첼시 소속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노르웨이전에 약간 또 희망을 갖는 게 하나가 뭐냐면 미엘데 선수와 토리스 도티르 선수가 모두 올 시즌 지소연 선수가 잘 알 텐데 첼시에서 부상으로 시달렸던 네.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엘데 선수는 그래도 좀 나은데 토리스 도티르 선수는 거의 시즌의 반을 날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 월드컵에는 이 두 선수가 중용이 그래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지 이제 평론가들 얘기도 읽어보면
이 토리스 도트르 선수와 미엘데 선수의 폼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거냐. 부상 기간이 길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소연 선수가 근데 누구보다 첼시 동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노르웨이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버티면 공략하면. 프랑스보다는 좀 약하고 우리가 조금 더 실리적으로 버텨서 뭔가 승부를 낼 수 있는 팀일 것 같아요. 노르웨이는. 다만 노르웨이는 카롤리네 한센이라는 윙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카롤리네 한센 선수는 뭐 프랑스 선수들도 있고 뭐 미국 선수들도 한센 있고 잘하더라고요. 독일 뭐 네덜란드 이런 선수들도 있지만 카롤리네 한센은 거의 이번 월드컵에 나오는 여자 윙어들을 통틀어서 거의 네, 최정상급이에요. 정말 잘합니다. 예. 한센 선수. 그러니까 혼자서 막 부실 수 있는 선수예요. 제가 보면은 우리보다 전력 떨어지는 팀이요. 냉철하게 얘기하죠. 세 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FIFA 랭킹상으로는 나이지리아보다 나이지리아보다 한결 위지만 높지만 냉철하게 막상 보면. 붙으면 나이지리아랑도 네. 5대5 승부를 벌일 가능성이 나이지리아도 있죠. 우리보다 절대 떨어지진 않아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 조별리그. 네. 세 경기 다 힘든데 그래도 다 봐야죠. 전력적으로 해야죠. 붙어봐야죠. 다 붙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주축 골키퍼 윤현걸 선수와 김정민 선수가 이게- 부상으로 빠져 네.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죠. 지금 김민정 키퍼가 아마 전격적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큰데 네. 우리는 지금 사실 고민이에요. 센터백도 지금 사실 좀 불안해요. 이 선수 저 이렇게 조합을 써보고는 그렇죠. 있지만 그리고 또 키퍼도 여자 축구는 뭐 우리가 원투펀치에서 한현님과 누차 얘기했지만 키퍼의 역량이 정말 중요한 게 그럼요. 여자 축구예요. 근데 김민정 키퍼가 파이팅은 하겠지만 경험이 부족하니까 첫 경기에서 잘하면 자신감이 확 오를 거고 네. 첫 경기에서 만약에 생각보다 좀 실점들을 많이 하면 자신감이 뚝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 우리 언니들이죠. 김민정을 키퍼를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수비수들 특히. 네. 우리 이번에 황보람 선수까지 지금 데려왔어요. 맞아요. 네, 우리 베테랑인데 그만큼 우리가 지금 수비가 경험이나 안정감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반 흐름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20세야 월드컵이랑 전 너무 유사해요. 맞아요. 지금 흐름 자체가. 만나는 순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강력한 우승 후보 포르투갈, 프랑스, 네. 중간에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팀. 남아공.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당초의 예상으로는 조에서 이제 포르투갈, 프랑스 그 다음으로 강한 팀. 맞아요. 아르헨티나, 네. 노르웨이. 그러니까 붙는 순서도 20세 이하 월드컵이랑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결과도 좀 20세 이하 월드컵처럼 나오면 네. 좋겠죠. 네. 자, 이렇게 얘기 끝이 났는데요. 이 월드컵 선수들에게 또 영상 메시지가 도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영상 메시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축구팬 여러분. 이번에 프랑스 여자 월드컵이 열리시는 거 아시죠? 프랑스랑 이제 개막전이 열리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남자 대표팀을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는 것처럼 여자 대표팀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여자 축구 대표 선수들 부상 당하지 않고 또 좋은 결과를 얻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국가대표팀 파이팅! 네, 이렇게 이재성 선수. 아우, 역시 멋진 선수는 아니, 그런데 끝까지 멋지네요. 저 이재성 선수 파주에서 사실 일정이 꽤 그러니까요. 빡빡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걸 해줬어요. 네. 많이 도와주셨네. 그러니까 여자 선수들 응원도 이렇게 보내줄 만큼 의리의 사나이고 정말 맞아요. 품성이 좋은 선수라는 걸 이번 기회에 또 알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성 선수도 영상 메시지를 보내서 응원의 말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한마디씩 우리 보내볼까요? 여자 축구 선수들 정말 사실 힘든 조이지만 우리 주소연 선수도 그렇고 선수들이 얘기했어요. 어차피 다 사람들이다. 네. 똑같은 우리 여자 선수들이고 막상 붙어보면 또 그 경기장 안에서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걸 일단은 경기장 안에 다 쏟아부는 게 중요합니다. 네,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또 거기서 결과가 좀 좋지 않더라도 그것을 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 즐겁게 축구하고 여자 월드컵이라는 또 이런 큰 축제를 잘 즐기고 거기에 또 좋은 결과까지 같이 따라오는 그런 멋진 대회 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여자 대표 선수들 부담을 버리시기를 권합니다. 네. 부담을 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 선수들이 좀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메이저 국제 대회에 나가면 뭐 올림픽도 그렇고 부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자 축구를 더 활성화시키고 흥행의 어떤 불을 지피려면 요런 이제 국민들이 좀 볼 법한 이런 메이저 대회에서 잘해야 된다. 그래야 여자 축구 흥행에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게 네. 오히려 부담이 되는 네, 그런데 그 부담을 갖지 마세요. 여자 축구가
환경이 열악한 건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럼요. 예, 이 축구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 여러분들 때문에 여자 축구가 뭐 활성화가 안 되고 흥행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즐겁게 실력 발휘만 잘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뒤에는 우리 팬들이 있습니다. 응원의 기운이 지금 한 마음으로 모아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주의 기운이 모이면 안 될 게 없다고. 우주의 기운, 우리 팬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음껏 즐기시고 다치지 마시고 좀 재밌는 경기, 멋진 경기 보여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원투펀치. 정순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진희, 장지연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웃으시는 거예요, 대체? 1회 아직- 올킬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아직 한 100회는 더 하셔야겠어. 자연스럽게 안 나와. 그러니까.